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이네요. 제가 이제 홍로 400평 정도 젓갈을 다 마치고 이제 3년차 부사바, 미얀마 부사바 식재거리는 3.8m, 1.5m 이제 작은 묘로 식재한 그런 사과밭이에요. 여기 이제 젓갈을 오늘 하면은 거의 이제 끝내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착가가 그냥 뭐 아주 많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3년차 4년차 이제 사과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단 이제 적가하면서 5월 달에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될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편집 없이 그냥 한번 제가 밭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리프트에 올라가서 상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과일 이제 빨리 젓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둬요. 그냥 이렇게 과대지 같은 경우도 지금 크잖아요. 수세가 괜찮다 보니까 적심을 한다든지 하단은 그런 거를 일절 손을 대지 않아요. 이렇게 직립이 돼 있어도 그래야지 사과가 워낙 상품성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단 같은 경우는 4년차 정도 됐을 때 직립된 도장지들 있죠. 사과가 착가 안 된 그런 나무들. 그래서 이런 거는 유인을 할 수 있으면 이래 수평 유인을 이 클립으로 해주면 좋고, 이제 최상단 여기 경부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찢어요. 이렇게 이것도 과도하게 수세가 센 나무는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과대지 관리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밑에는 내둬요. 그런데 이제 상단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500평 되는 사과나무. 아까 보여준 사과나무는 또 수세가 세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또 수세가 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수세가 약하다는 거는 착가가 많이 돼서 수세가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손 댈 게 없어요. 꽃눈도 내년에 잘 오고. 그런데 수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좀 저거를 해야 되겠죠. 추비를 자주 줘야 되겠죠. 이런 나무들이 수세가 좀 약한 나무들이에요. 이런 거는 추비를 해도 근본적으로 뿌리가 발달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비를 준다 해서 수세가 확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감안을 해가지고 수세가 센 나무들은 유인 위주로 해주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이제 그 추비를 줘가지고 NK 비료를 줘가지고 이제 수세를 살리면 돼요. 제가 이거 두 나무 여기 캐냈어요. 여기가 불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요쪽 안쪽이 불안병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캐냈어요.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또 수세가 세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척지 끝 같은 경우도 3발이 4발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상단 이렇게 위로 뻗은 나무들 도장지성 요거를 이제 척지 끝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것만 내두고, 이런 거는 이제 시간 있을 때 유인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요렇게 직립된 것만 한두 개씩. 이것도 많이 너무 수세가 센 나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직립된 거 그런 거 위주만 해줘야지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가고 또 약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수관이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나무들은 이제 착가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도장지가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착가된 나무들은 거의 도장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수세가 약간씩 약해요. 이런 나무들은. 이런 거는 그래서 시간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약 칠 때 아미노산 연면 시비도 해주고 추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리프트에 올라가서 상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리프트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3.8m, 1.5m로 이래 식재를 했잖아요. 제가 하단은 4년 차기 때문에 3년까지 유인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단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척지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댈 게 없고 3년 차나 4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은 이제 상단을 처리를 잘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부사 같은 경우는 유인만 잘하면 사과 농사 거의 끝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수영 만드는 데는 이제 유인만 잘하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단은 결과지가 이제 생겨가지고 4년 차니까 착가가 됐기 때문에 도장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상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과가 착가가 안 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지성 직립된 것들 45도로 다 직립이 돼 있잖아. 이거를 유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겨울 전정 때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45도로 직립된 가지들은 이거는 결과지도 될 수 없고 척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겨울 전정 때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척지로 만들고 결과지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런 나무들은 이제 수세가 센 나무예요. 수세가 이제 적당한 나무, 앞에 저런 나무들은 어느 정도, 요 나무도 수세가 세고 그 앞부터는 착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도장지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유인을, 수평 유인을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니까 직접 시범을 보이고 못 보이고, 작년에 이렇게 유인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척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눈들이 이제 올해 생기는 거죠. 착가도 됐고. 그런데 유인을 안 했으면은 이거 같이 작년에 유인을 안 했으면 불필요한 가지 겨울 전정 때 날라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루터기를 두고 잘라서 다시 가지를 받으면은 1, 2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당연히 이거 착가 안 된 것도 수평 유인 이하로 이거 이 클립을 보면은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평 이하로 하향으로 이렇게 다 돼요. 그러면은 100% 다 결과지가 잘 와요. 그래서 사과가 착가 안 된 나무들은 수평 이하로 살살 달래면서 하면은 부러지지 않아요. 지금은 잘 요런 것도 다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가를 하면서 이 밭은 전부 다 유인을 했어요. 저 상단 이제 지나온 나무들은 이 클립으로 5cm 짜리로 하고, 굵은 가지는 이제 7, 8cm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유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위에까지 다 유인을 하고, 최상단은 깔끔하게 이제 없애야 될 거 없애고, 그래서 심플하게 요 위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해놓고, 요런 가지들을 다 유인을 하면은 올해 이게 끝에 결과지가 오든지 꽃눈이 오든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이제 척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게 결과지가 끝에 안 생기면은 이제 척지로 사용해서 하향을 시켜야 거예요. 수평 이하 하향.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후년 정도에는 상단에도 사과가 엄청나게 달려요. 근데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제가 결과모지가 아니라 과대지, 사과가 이렇게 착가가 된 가지, 여기서 나온 가지를 과대지라고 하잖아요. 하단 같은 경우는 과대지를 제가 만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상단은 다 이것도 결과지, 이거 과대지를 유인을 해요. 이렇게 이 클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면은 또 옆 끝에 꽃눈이 생겨요. 내년에. 그러면은 바로 결과지로 사용해서 내년에 여기 이게 결과지가 되고, 아니면은 내년에 꽃눈이 안 오면 또 척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과대지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2년차, 4년차, 4년차까지는 다 유인을 하고 있어요. 4년까지만 이렇게 과대지를 유인을 해 놓으면 5년차에서부터는 더 이상 만질 게 없어요. 유인하고 이런 거. 사과가 착가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일일이 유인을 해야 돼요. 유인을 안 하면 이게 상단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지, 나대지가 이제 되고, 착가량도 위에 상단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착가가 돼야 돼요. 상단에도. 그래서 오늘은 결과지를 만드는 거 하고, 상단, 하단 과대지, 사과가 달린 부위에서 나온 가지를 이제 밑에는 건들지 않지만 위에는 이렇게 달린 거 다 이 클립으로 이렇게 하향을 시켜요. 수평 이하로.
그러면 아주 좋은 이런 것도 이제 사과가 착과가 됐잖아요, 작년에. 지금 올해. 그러면 이렇게 하향을 시키면 아주 좋은 이게 결과지가 되든지 척지가 되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차까지 척지를 받지 않으면 5년 차서부터는 거의 척지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4년 차까지 아상 처리도 해야 되고, 이제 농사 규모가 있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과지 저 아상 처리하는 게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가지고 시간이 없고 하잖아요. 성목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나무 이제 제가 다 손댄 건데, 이런 나무는 수세가 안정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착과가 잘 됐잖아요. 이렇게 다 많이 가지마다 다 됐어요. 그러면은 다 거의 이 부위를 보시면은 여기에 작년에 사과를 착과시켜서 수확을 한 자리예요. 여기도 자국이 있죠. 여기도 착과를 시키고 여기도 착과를 시키고, 이게 과대지예요. 작년 과대지.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착과를 시켰냐면은 끝에 아까 말한 유인을 하면은, 올해 유인을 하면 과대지를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끝에 착과가 됐죠. 옆에 것도 과대지 나온 거를 이렇게 유인을 해서 지금 이 클립을 뺀 거예요. 빼서 그렇지 다 유인을 한 거예요. 과대지를 끝에마다 이렇게. 상단은 바로 결과지 개념으로 가고, 만약에 끝에 사과가 안 달려도 또 내년에 이제 안쪽에서 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지가 좋은 게 있으면은 단축 전정을 해야 되잖아. 겨울에 안쪽에 좋은 결과지가 있으면은 단축 전정을 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해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보면은 최상단인데 이렇게 수평 유인한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좋은 사과가 착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나온 과대지, 이 과대지는 지금은 수평이 돼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유인할 필요가 없죠.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작년에 사과를 착과시켜서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 과대지예요. 이게 과대지 끝에 이렇게 착과가 되죠. 원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작년에 이것도 수확을 한 건가? 수확을 안 한 거네요. 이거는 수확을 안 한 건데 올해 이렇게 착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대지를 이렇게 수평 유인을 했죠. 제가 이 클립으로. 그러면은 내년에 여기 또 올해 꽃눈이 생겨서 내년에 착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이 가지 같이 이렇게 끝에 착과가 되는 거예요. 이래 놔두면 이제 수평 유인이 자연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5년 차, 6년 차 그때는 손 댈 게 없어요. 이렇게 상단은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앞에 나무도 마찬가지로 다 이 클립으로 유인을 했어요. 저렇게 과대지까지 다 유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수세 센 나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여준 나무예요. 이거를 다 유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하단은 좀 착과가 많이 됐는데 여기를 가지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수세가 세네요. 그래서 작년에 유인한 자국이 있잖아. 여기 잘른 자국도 있고 굵은 가지도. 이 클립을 세력 센 거는 저는 빨리 안 풀어줘요. 그냥 내둬도 돼요. 작년에 봄에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풀고 있잖아요. 풀으면은 또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안 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도, 요런 거는 이제 풀른 자국이네요. 이 클립을. 그러니까 꽃눈이 여기 사방팔방에 수평 유인을 하니까 잘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가지죠. 지금 이런 가지가 끝에만 이렇게 새순이 나왔지 여기 새순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가지는 7, 8cm 짜리로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부위에 새순이 나와요. 결과지가. 이렇게 수평 이하로 하면은. 그러면 이 가지도 좋은 척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유인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유인을 안 하면은 이게 주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 전정 때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가지도 다 유인을 하고. 그래서 이 부산은 정말 유인이 거의 농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금 몸통에 주간 끝에 이렇게 착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과대지들 다 유인을 할 거예요. 5cm 짜리로. 그러면은 내년에 아까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사과가 착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이 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농사의 거의 뭐 나무 수령을 만드는 데는 거의 유인이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인만 잘하면 무조건 꽃눈이 잘 오고 착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사 규모가 많거나 이러면은 성목에 5월 달에 적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목에 손이 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렇게 나대지도 있고 좀 그런데 조금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수평 유인을 과대지나 그냥 척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수평 유인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적심 끝을 적심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적심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밀식 재배 하시는 분들, 뭐 1m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적심해야 되겠죠. 상단에 적심을 해야지. 그런데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하면은 적심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끝이 멎으면서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적심을 하지 않아요. 수평 유인을 하지 않으면서 적심을 하면은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수평 유인을 무조건 해야 돼요. 유인을 하고 적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적심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데 적심이 이제 늦으면 안 돼요. 적심이 5월 이후에 적심을 하면은 좋은 꽃눈이 안 생기고, 적심을 하려면은 지금 정도에 해야지 내년에 이제 거기에 사과를 착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심 시기도 중요하고, 저는 적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적심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뭐 꽃눈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심을 하면은 이제 장단점이 뭐냐 하면은 가지가 굵어져요. 이런 끝을, 적심이라는 거는 요 성장점을 이렇게 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5일, 20일 동안 멎잖아요. 순이 안 나가고. 그러면 여기가 굵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적심을 하면 너무 굵어져서 안 되겠죠. 그런데 또 수세가 약한 나무들 있죠. 약한 나무들은 적심을 하는 게 좋겠죠. 가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빈약한 그런 가지들, 수세가 너무 약한 가지, 나무들, 이런 거는 적심을 해 줌으로써 해서 그 가지가 튼튼하게 빳빳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수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유인만 수평 이하로 이래 되니까 내년에 여기에 한 3개는 아마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년에 유인한 가지에서. 그만큼 유인이 중요해요. 유인을 안 하면은, 만약에 이게 작년에 유인을 안 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굵게. 예, 오늘은 제가 결과지 유인, 그러고 이제 과대지 유인, 이제 새순 유인, 상단 위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응용하면은 모든 걸 다 응용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나무 잘 키워서 꽃눈 잘 오고 착과 잘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부사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준 나무 제가 이제 유인을 다 한 상태예요. 이렇게 과대지를 유인을 다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나무 이제 아까 보여주면서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도 아까 보여준 수세가 센 나무, 그거를 과대지를 유인을 이렇게 다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에 요 상단도 아주 좋은 결과지가 생기고 사과도 착과가 많이 되고 그래요. 이런 굵은 가지는 제가 이렇게 7, 8cm로 유인을 했고, 작은 거는 5cm 짜리로 이렇게 유인을 이제 한 거예요. 아까 모양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직립된 그런 가지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과대지, 전부 다 과대지예요. 지금 유인한 거. 사과가 많이 착과됐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아까 보여준 것 같이 내년에는 과대지 끝에 이렇게 꽃눈이 와서 착과가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